402호 택배 맞으시죠? 저희 집 앞에 잘못더라고요. 비도 오는데 이걸 직접 가져다 주셨네요. 어깨가 다 젖으셨는데 저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금방 내려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옷이 많이 젖으셨는데 잠깐 들어와서 말리고 가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차 한 잔의 온기가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멈춰버린 줄만 알았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온기가 간절했던 걸까요?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택배 전달로 시작됐지만 제 멈춰버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세상과 담을 쌓았던 제 방 안에 환한 전등 불빛과 은은한 나무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분 덕분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찔한 사고와 빗속의 기다림을 지나 결국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한 봄날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기장 바닷가 낡은 빌라에서 55세 세림 씨에게 찾아온 마법 같은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기장 바닷가 바람 끝이 유난히 짠 어느 낡은 빌라에서 홀로 시간을 견디고 있는 55세 김세림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매일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제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정지해버린 걸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가위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동네 어귀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들어주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죠. 세림 씨, 오늘도 솜씨 좋네. 라는 칭찬 한마디에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던 참 활기찬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무심하더군요. 가장 의지했던 남편을 모진 병으로 먼저 보내고 나니 제 손에 들린 가위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미용실을 정리하고 저는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이 낡은 빌라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함이라는 놈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제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창밖으로 보이는 저 바닷바람을 마주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더군요. 예전 같으면 남편 아침밥 차려주느라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을 부엌엔 이제 먼지 앉은 냄비들과 차갑게 식은 물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정성껏 국을 끓여봐야 마주 앉아 맛있다며 한 그릇 비워줄 사람이 없으니 대충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거나 그마저도 귀찮아 끼니를 거르는 게 예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거기 혼자 계시면 병나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서울에 자리 잡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목이 메어 설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 소리부터 거실 벽지에 빛바랜 얼룩 하나까지 여기저기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흔적들이 화석처럼 박혀 있거든요. 이 집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건 남편과 맺어온 마지막 끈을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남겨지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내뱉는 말이라고는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 하나 주세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전부인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인생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이제는 그저 두렵고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죠. 이대로 이 적막함 속에 파묻혀 조용히 잊히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멈춰버린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의 태엽이 다시 감기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적막한 고요를 깨뜨린 건 정말이지 사소한 실수 하나에서 시작된 우연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제 가슴 떨리는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녀석에게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전화가 와요. 엄마, 거긴 바람도 너무 차고 혼자 계시면 병나요. 서울 제 집으로 올라오세요. 손주 녀석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자식 키워놓으니 다 소용없다더니 그래도 지 어미 혼자 적막한 바닷가 오래된 빌라에서 늙어가는 게 마음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괜히 딴청을 피웁니다. 야야, 서울은 공기도 탁하고 사람도 많아서 싫다. 난 여기가 편해. 바다도 보고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아들의 제안을 밀어내곤 하죠. 사실 아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도 아니고요. 단지 이 집을, 이 낡고 오래된 공간을 정리하는 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요, 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고생해서 처음으로 장만한 우리들의 보금자리였어요. 미용실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남편이 현장에서 땀 흘려 번 돈을 보태서 이 빌라에 들어오던 날 우리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실 벽지에 묻은 작은 얼룩은 예전에 남편이 못질하다 실수로 낸 자국이고 베란다, 문틀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비가 오면 늘 남편이 기름칠해주던 그 소리 그대로예요. 아들은 자꾸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자고 설득하지만 제 눈에는 이 집의 물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남편 같아요. 남편이 즐겨 앉던 낡은 가죽 소파에 꺼진 부분, 베란다에 놓인 남편의 손때 묻은 화분들. 이 짐들을 버리고 집을 떠난다는 건 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남편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영영 지워버리는 것 같아 차마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짐을 싸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남편과 또 한 번의 이별을 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홀로 남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도 서울의 화려한 생활도 저를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매일 아침 창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기장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 바람 속에 섞여 있을 것만 같은 남편의 흔적을 쫓으며 사는 게 제게는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늙은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 집은 단순히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제 20대와 30대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전 생애가 녹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죠.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은 남편이 밖에서 세리마 나왔어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요. 그 짧은 착각 하나를 붙잡고 저는 오늘도 이 텅 빈 거실을 지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면 집안은 다시 지독한 적막에 휩싸입니다. 아들이 다녀간 자리에 남은 온기도 금세 식어버리고 다시 나 혼자뿐인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대화할 상대도 마주 앉아 웃어줄 사람도 없는 이 공간에서 제 하루는 점점 더 단순해지고
더 조용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함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도 가야 할 곳도 없는 매일매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차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 천지에 나를 찾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예전 미용실을 할 때는 아침 7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졌어요. 원장님, 나 오늘 중요한 모임 있는데 머리 좀 예쁘게 해줘. 하며 문을 두드리던 단골 손님들, 파마 약 냄새 섞인 공기 속에서 나누던 정겨운 수다들. 그때는 그게 참 고달프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소음들이 제 삶을 지탱해 주던 생명줄이었더라고요. 이제 제 아침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합니다.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실로 나가면 남편과 함께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낡은 식탁이 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위엔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어요. 예전엔 남편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며 간이 어때요? 묻기도 하고 남편이 오늘도 수고해 세리마하며 제 어깨를 툭 쳐주던 그 짧은 찰나가 제 하루의 원동력이었는데 지금은 텅 빈 의자만 마주보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정오가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라곤 깊은 한숨 소리뿐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섞지 않으니 목소리는 점점 잠기고 제 마음의 문도 덧문까지 꽉 닫아걸게 되더라고요. 가끔 복도에서 이웃들이 날씨 좋네요. 세림씨하고 인사를 건네와도 저는 그저 어색하게 고개만 까닥이고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사람들과 섞여 웃고 떠드는 그 활기찬 에너지가 저에게는 마치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생기 넘치던 미용실 원장이 아니었어요. 눈빛은 흐릿해지고 말수는 사라진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림자 같은 여자일 뿐이었죠. 관계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니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게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이 좁은 빌라라는 감옥 속에 가두고 세상과의 모든 선을 끊어버린 채 무채색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죽은 듯이 지내던 저에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찾아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그 작은 일이 제 닫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건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부터 켜요.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저 적막한 집안의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겨우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멍하니 하루를 보내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미뤄둔 고지서라도 확인해야겠다 싶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1층 공동 우편함으로 내려갔죠. 수북이 쌓인 광고 전단과 고지서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상자 하나가 제 우편함 칸에 억지로 끼워져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지? 난 주문한 게 없는데. 의아한 마음에 상자를 꺼내 들여다보니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받으시는 분 성함에 정우진이라고 낯선 이름이 적혀 있고 주소는 402호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더군요. 저희 집이 302호니까 바로 위층분의 물건이 배달사고로 제 칸에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이고
택배 기사님이 바쁘셨나 보네. 하며 시원시원하게 웃으며 바로 올라갔을 텐데 지금의 저는 그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그 짧은 대화조차 너무나 큰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냥 경비실에 맡길까 아니면 우편함 위에 올려두고 도망치듯 올라올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점 거세지는 걸 보니 밖에 그냥 두었다간 상자가 다 젖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왜 그렇게 두근거리는지 402호 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기 직전까지도 몇 번이나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계세요? 아래층 사람인데요. 잠시 후 안에서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58세쯤 되어 보이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의 남자가 서 계셨어요. 눈빛이 참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나무를 만지는 목공일을 하시는 정우진 씨라는 분이었어요. 거실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나무 향과 은은한 톱밥 가루들이 그분의 삶을 대변해주는 듯 했죠. 이게 저희 집 우편함에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402호 정우진 씨 택배 맞으시죠? 저는 바닥만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타인과 눈을 맞추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 손은 비에 살짝 젖어 있었고 오랜만에 내뱉는 목소리는 갈라져서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그분 정우진 씨가 상자를 받으며 내뱉은 첫마디가 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구석을 툭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분은 당황해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상자를 받기도 전에 제 젖은 어깨부터 살피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내미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어깨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도망치듯 제 집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상자를 받아든 우진 씨가 문을 활짝 열어주며 낮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옷이 다 젖으셨네요. 저 때문에 비까지 맞으시고 미안해서 어쩌죠. 저는 괜찮다고 금방 내려가면 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타인의 시선이 닿는 게 누군가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오랜만이라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죠. 하지만 우진 씨는 참 차분하고도 단단한 분이었어요. 제 당황스러운 기색을 눈치채셨는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권하시더라고요. 잠깐 들어와서 빗물 좀 닦고 가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릴게요. 비가 그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 자연스러운 이끌림에 저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거실 안으로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서늘한 공기가 차단되자마자 제 온몸을 감싸는 건 아주 깊고 진한 나무 향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정성스레 깎아 만든 듯한 목공예 품들이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 대신 잔잔한 라디오 소리가 흐르고 있었죠. 남편을 보낸 뒤 제가 잊고 지냈던 사람 사는 집의 냄새와 온기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우진 씨는 깨끗한 수건 한 장을 건네주며 주방으로 향하셨어요. 그냥 맹물보다는 생강차가 좋겠지요? 몸을 좀 데워야 감기에 안 걸리실 텐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눈물겹게 들리던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 물을 끓이고
내 건강을 걱정하며 차를 준비해주는 이 사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일이었거든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잔을 감싸주니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심장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진 씨는 마주 앉아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빗소리를 함께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셔주셨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텅 빈 제 거실에서 느끼던 그 지독한 적막과는 전혀 다른 아주 포근하고 든든한 정적이었답니다. 나무 향이 참 좋네요. 제 입에서 나간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 만에 느껴보는 대화였는지 모릅니다. 우진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나무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저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다시는 타인에게 마음의 곁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꽁꽁 싸매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덜컥거리며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는 길 문 밖까지 배웅해 주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을요. 누군가의 온기가 이토록 그리웠다는 걸 저는 그날 우진 씨의 집에서 마신 차 한 잔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진 씨의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내려온 그날 밤, 참 이상하죠? 평소 같으면 파도 소리조차 버겁게 들리던 적막한 방 안이 그날은 왠지 모르게 포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코끝에 남은 은은한 나무 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젖은 어깨를 살피던 그분의 사려 깊은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속 방마다 굳게 채워두었던 자물쇠들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헐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내려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혹시라도 이웃과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땅만 보고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주 잠깐 위층 계단 쪽을 흘끗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분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무채색 같던 하루에 아주 옅은 분홍빛 물감을 떨어뜨린 것 같았죠. 운 좋게 계단에서 우진 씨를 마주치는 날이면 제 심장은 철부지 소녀처럼 쿵쾅거리며 요동을 칩니다. 우진 씨는 늘 변함없는 그 차분한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림 씨. 오늘도 바닷바람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안부 인사일 뿐인데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 때면 텅 비어있던 제 가슴속 공간이 따뜻한 온기로 꽉 차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쳤을 때는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려주시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옮겨다 주시기도 했죠. 에구, 제가 해도 되는데 하며 미안해하는 저에게 우진 씨는 나무 만지는 사람이라 힘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사양 마세요. 라며 넉살 좋게 웃어 보이셨어요. 20년 넘게 미용실을 하며 손님들의 고단함을 닦아주기만 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배가 없는 배려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나 뭉클한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하루에 단 몇 마디, 길어야 1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들. 하지만 저는 어느샌가 그 찰나의 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조각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인사를 나누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라기도 했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나를 알아봐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바다만 바라보던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저는 이제 우진 씨와 나눌 내일의 인사를 준비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남편과의 이별 후 멈춰버렸던 제 인생의 시계추가 우진 씨라는 따뜻한 태엽을 만나 아주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던 저희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우진 씨의 그 투박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무 냄새 가득한 공간, 그곳에서 말이죠. 인생이란 게 참 얄궂지요.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꼭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나니까요. 우진 씨와 인사를 나누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겨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 전등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밤중에 갑자기 왜 이래? 당황한 저는 더듬거리는 손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세리마 비켜봐. 내가 금방 고쳐줄게 하며 뚝딱뚝딱 해결했을 일인데 이제는 이 작은 전구 하나 나간 것도 저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더군요. 차단기를 내려다봐도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고 관리사무소는 이미 퇴근한 시간이라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어둠이 내려앉으니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외로움과 무력감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선 전구 하나도 제대로 못 바꾸는구나 싶은 자괴감에 눈시울이 시큰해졌죠. 결국 답답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만 그런 건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가 정전인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위층에서 작업복 차림의 우진 씨가 내려오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우진 씨는 휴대폰 불빛의 의지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세림 씨, 무슨 일이세요? 집안이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저는 창피한 마음을 무릅쓰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등이 갑자기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우진 씨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제가 목공일을 하지만 전기도 기본적인 건 좀 만질 줄 압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시 봐드릴까요? 순간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안면을 텄다 해도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늦은 시간 남자를 들인다는 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은 저만의 성역이었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닿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우진 씨의 눈빛은 그날 차를 내어줄 때처럼 여전히 맑고 정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저를 건져줄 유일한 손길이라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 우진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능숙하게 차단기함을 살피고 의자를 가져와 전등갓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진 씨의 실루엣을 바라보고 있으니 묘하게 남편의 뒷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더군요. 누군가 내 공간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 애쓰는 모습, 그 든든한 등판이 주는 위안이 이토록 큰 것인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우진 씨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들리는 금속성 소리와 차분한 숨소리,
그 소리들이 적막하던 제 집안을 다시 생기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숨을 죽인 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이 감정이 단순히 정구가 고쳐지길 기다리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제 삶에 찾아온 이 낯선 방문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던 우진 씨가 이제 들어올 겁니다 하고 외치시는 순간 눈부신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환한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감옥 같았는데 전등 하나 켜졌다고 금세 온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의자 위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온 우진 씨는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씩 웃어 보이셨습니다. 됐습니다. 전선 연결이 조금 헐거워져서 쇼트가 났었네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능숙하게 연장을 챙기는 그분의 손길은 참 투박하면서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우진 씨는 도리어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고장 하나도 참 크게 느껴지곤 하지요.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당장 내일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겁도 나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기까지 참 오래 걸립디다. 그 담담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툭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분도 나처럼 혼자만의 긴 터널을 지나오셨구나 하는 동질감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늘 나 혼자 감당해야 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말아야 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머리 위를 밝혀준 이 불빛처럼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내 집에 고장 난 곳을 살펴주고 내 불안한 마음을 말없이 토닥여주는 느낌. 20년 넘게 미용실 의자에 앉은 손님들의 머리칼을 만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던 제가 정작 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채 골마가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우진 씨가 건넨 건 단순한 수리 기술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일상에 던져진 작은 온기였습니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전등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밝아진 것 같아요. 수줍게 건넨 제 인사에 우진 씨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배려에는 생색도 부담도 없었어요. 그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그윽한 이해심이 깔려 있었죠.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차가운 물을 들이켜던 밤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기운이 제 거실 바닥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를 배웅하고 다시 혼자 남은 거실은 전보다 훨씬 넓고 환해 보였습니다. 전등빛 아래 비친 남편의 사진 속 웃음도 왠지 전보다 덜 슬퍼 보였고요. 이제는 어둠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생기더라고요. 누군가 위층에 살고 있고 내가 힘들 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이 제게는 기적 같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제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진 씨는 아까 나무 만지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분의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윽한 나무 향기와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미완성 목공예품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9페이지 문득 떠오르는 얼굴, 마음의 파동.
창밖으로 부서지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고 맑고 투명한 피아노 선율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세림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생기가 느껴집니다. 전등을 고쳐주고 가신 그날 밤 이후로 제 일상에는 참 이상하고도 낯선 불청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녀석이에요. 예전에는 해가 뜨면 그저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저도 모르게 위층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쿵 하고 무거운 나무를 옮기는 소리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사포질 소리가 들리면 아, 그분이 깨어 계시구나 하고 안도하며 혼자 배시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창밖의 바다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우진 씨의 그 투박한 손길과 낮게 깔리던 목소리가 떠올라요. 혼자 살면 이런 일이 더 크게 느껴지지요라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 그 담담한 위로가 제 귓가에 자꾸만 맴돕니다. 단순한 고마움이라고 생각하려 애써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더 커다란 덩어리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 그 사람과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욕심, 이런 감정들이 20년 넘게 미용실 가위질만 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세상을 등졌던 저에게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이다보니 어느새 푸석하던 피부에 조금은 화색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엉망으로 묶었던 머리카락도 괜히 한 번 더 정성스레 빚어 넘기게 되더군요. 나도 참 나이 50 중반의 주책바가지처럼 왜 이럴까? 혼잣말로 스스로를 타박해보지만 올라가는 입꼬리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진 씨라는 사람이 제 삭막했던 삶에 던져준 그 온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온기를 조금 더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제 고쳐준 전등은 잘 들어오는지 물으러 한 번 더 내려와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어린애 같은 상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지해버렸던 제 인생의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가슴 한쪽이 벅차오르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분은 그저 이웃으로서 베푼 친절일 뿐인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2호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벌써 여러 번이었죠. 그렇게 망설임과 설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제게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는 아주 용기 있는 생각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핑계 삼아 제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우진 씨가 저에게 밝은 빛을 선물해 주셨으니 저도 그분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될 만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우진 씨를 향한 설레는 마음을 품고 나니 평소엔 그렇게 무겁던 제 몸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붕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우진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주방에서 정성스레 국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남편 떠나고 나선 쳐다보지도 않던 냄비를 꺼내어 멸치 육수를 내고 정성껏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이걸 가져다 드리면 그분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 설렘이 너무 과했던 모양입니다. 잠시 거실로 나와 우진 씨에게 건넬 짧은 편지를 적어보겠다고
펜을 든 게 화근이었어요. 전등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누가 밖에서 뭘 태우나 싶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아차 싶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거실 천장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불이야, 불. 혼비백산에서 달려갔지만 이미 냄비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매운 연기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당황하니 평소 잘 알고 있던 가스밸브 차단 방법조차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더군요. 젖은 행주를 찾으려 허둥대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았고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엔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2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며 온갖 손님들을 상대했던 강단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바닥만 짚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하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림 씨 안에 계세요? 바로 위층에 있던 우진 씨였습니다. 아마도 위층까지 번진 연기 냄새를 맡고 달려오신 모양이었죠.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우진 씨는 열려있던 문을 밀고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우진 씨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외치시더니 셔츠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는 연기 가득한 주방으로 거침없이 돌진하셨죠.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스밸브를 잠그고 타오르던 냄비를 개수대로 옮겨 찬물을 확 끼얹으시더군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했던 연기가 한풀 꺾이고 나서야 우진 씨는 주방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저에게 우진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분의 목소리는 조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깊은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투박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더라고요. 우진 씨, 제가 너무 미련해서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인 저에게 우진 씨는 도리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더 당황하는 법이죠. 이제 괜찮아요. 다 해결됐습니다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건지 아니면 이 막막한 순간에 제 곁을 지켜준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넓은 어깨 뒤로 보이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연기 너머의 풍경이 제 인생에 찾아온 또 다른 희망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진 씨가 연기를 빼내고 집안을 정리해 주시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편지가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매캐한 연기가 거실 가득 차올랐을 때 제 머릿속은 그저 하얗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 혼자 이 집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구나 싶은 공포가 발끝부터 차갑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 우진 씨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늪에서 저를 끌어올려주는 튼튼한 밧줄 같았습니다. 우진 씨는 능숙하게 탄 냄비를 치우고 주방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어요. 세림 씨, 정신 차리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불은 다 꺼졌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연기 때문에 붉어진 눈을 비비며 쿨럭거리고 있었죠.
우진 씨는 제 곁으로 다가와 찬물 한 잔을 건네주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떨리던 심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혼자 계실 때는 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켜두고 깜빡하는 거, 그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다음부턴 타이머라도 꼭 맞춰두세요. 우진 씨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두고는 엉망이 된 주방 바닥을 닦고 그 으름이 묻은 타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다고 몇 번이나 일어서려 했지만 우진 씨는 지금은 좀 쉬셔야 합니다. 이런 건 제가 금방 치워요라며 저를 다시 앉히셨죠. 20년 넘게 미용실 주방에서 손님들 커피 물 끓이고 간식 챙기며 늘 대접하는 사람으로만 살았던 제가 누군가 제 주방을 대신 치워주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웃이 도와주는 친절, 그 이상의 감정이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제 자존심을 지키느라 정작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은 사치라고만 여겼죠. 그런데 오늘 연기자욱한 이 난장판 속에서 우진 씨의 넓은 등을 보고 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지켜지는 존재가 되고 싶었구나 하는 진심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 씨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억지로 꾸며낸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제 안전을 걱정하고 제 놀란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깊은 배려가 제 다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버린 것 같았죠. 텅 빈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듣고 살던 저에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주고 내 하루의 안위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토록 눈물겨운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간신히 진정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우진 씨는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거실을 가득 채웠던 탄 냄새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함도 한순간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죠. 이분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져요. 마치 거친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처럼 제 흔들리는 인생을 꽉 붙잡아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동이 가져온 뜻밖의 결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진 씨가 주방 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찰나 제 시선이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미완성 편지에 머물렀거든요. 연기 소동 때문에 미처 치우지 못한 제 서툰 마음의 기록 말이죠. 그 소동이 있었던 밤 우진 씨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탄 냄새를 빼내려 열어둔 창문 사이로 기장 바다의 짠 바람이 밀려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몸이 떨리거나 마음이 시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진 씨가 머물다간 그 자리에 남은 은은한 나무 향기와 따뜻한 잔상이 제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천천히 데워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그토록 무섭고 막막하던 이 집이 전등 하나 고쳐주고 연기 가득한 주방을 정리해준 사람 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니요. 예전에는 밤늦게 이상한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나 혼자 어쩌나 하는 공포에 질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위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나에게는 우진 씨가 있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그분이 계셔. 이 믿음 하나가 제 삶의 밑바닥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일상은 서서히 아주 기분 좋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텔레비전을 켜는 게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드르륵 하고 나무를 깎는 기계 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도 그분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며 저도 덩달아 기운을 냅니다. 무기력하게 물 한 잔으로 때우던 아침 식사도 이제는 제법 정성스레 챙겨 먹게 되었고요. 언젠가 그분께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요리책을 뒤적이며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도 생겼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부쩍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에도 예전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난 괜찮다고 끊지 않게 되더라고요. 응, 여기 위층에 참 좋은 분이 사셔. 덕분에 엄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단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제 모습에 아들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을 자처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충만한 느낌을 즐기게 된 거죠. 우진 씨는 제게 단순한 이웃,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원자이자 텅 빈 제 집안의 온기를 채워주는 난로 같은 존재랄까요? 그분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20년 넘게 미용실을 하며 치열하게 살다 지쳐버린 제 영혼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창문을 굳게 닫지 않아요. 그 바람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를 우진 씨의 나무 향기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대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그 벅찬 설렘에 익숙해지기로 마음먹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 삶에 찾아온 이 작은 기적이 여기서 멈출 리 없겠죠? 어느 날 오후 우진 씨가 작업실에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시더라고요. 세림 씨, 잠시 위로 좀 올라와 보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는데. 기장의 날씨는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 아침엔 해가 쨍쨍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섰거든요. 우진 씨에게 대접할 신선한 나물이며 생선 몇 마리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한 자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에구, 이를 어째?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겁고 신발은 이미 빗물에 젖어 질척거리는데 근처엔 비를 피할 마땅한 처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멈춰서서 비를 피해보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빗줄기는 제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20년 넘게 미용실을 하며 늘 손님들 머리카락 젖지 않게 수건부터 챙겨주던 제가 정작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쩔쩔매고 있는 꼴이라니. 나이 먹고 이게 무슨 망신일까 싶은 생각에 처량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때였어요. 빵 마이너스 빵 마이너스. 비구름 때문에 침침해진 도로 너머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차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그 너머로 걱정 가득한 눈을 한 우진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세림 씨, 얼른 타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우진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얼떨결에 뒷좌석에 장바구니를 싣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바깥의 소란스러운 빗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대신 은은하게 틀어놓은 히터 바람이 제 젖은 몸을 감싸 안는데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우진 씨는 말없이 뒷좌석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우진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이 빗속에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에 갑자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까 세림씨 시장 가시는 뒷모습을 본 게 기억나서 혹시나 비 맞고 계실까봐 근처를 좀 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찾았네요. 우진 씨는 앞만 보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 예보를 보고 혹시나 싶어 저를 찾아 근처를 돌고 있었다니요. 누군가 저를 위해 날씨를 확인하고 제 동선을 기억하며 빗속을 헤매며 저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비 오면 우산 챙겨라, 늦으면 마중 나갈게라는 말은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진 줄만 알았거든요. 그 세심한 마음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이웃의 호의라고 하기엔 그 울림이 너무나 크고 묵직했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이제는 무서운 소음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시간을 지켜주는 포근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우진 씨의 투박한 손등을 훔쳐보며 저는 이 짧은 귀갓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지켜봐주는 따뜻한 시선이 늘 곁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제 삶의 무게가 절반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려는데 우진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50 중반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게 이렇게나 숨가쁜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건네주신 우진 씨의 따뜻한 배려 이후 저희 사이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 어귀에서 작은 야시장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뭐 하며 문을 걸어 잠갔을 제가 우진 씨가 세림 씨 저녁에 바람도 쐴 겸 야시장 구경 안 가실래요? 라고 물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축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조명들이 밤바다를 수놓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진 씨와 나란히 걷는데 자꾸만 그분의 어깨와 제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맞닿는 거예요.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20대 시절 첫 데이트를 나갔을 때처럼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더라고요. 미용실 손님들 머리를 만질 때는 그렇게나 담담하던 제 손이 우진 씨 옆에서는 왜 이렇게 갈 곳을 몰라 헤매는지 제 스스로가 참 우스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참 많네요. 제 옷자락이라도 잡으세요. 놓치면 안 되니까요. 우진 씨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차마 옷자락은 못 잡고 그분의 보폭에 맞춰 바짝 붙어 걷는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를 보호하듯 바깥쪽으로 서서 걷는 우진 씨의 배려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들 속에서도 제 귀에는 우진 씨의 낮은 숨소리와 신발이 지면을 딛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려왔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마치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 제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야시장 가판대 앞에 서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고 유치한 장난감들을 구경하며 아이처럼 웃는 우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그저 과묵하고 진중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는 그분의 눈가 주름이 왜 그렇게 따뜻하고 근사해 보이던지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사소한 표정 하나에 내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라는 걸
저는 참 늦은 나이에 다시금 절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림 씨, 저기 예쁜 머리핀이 있네요. 미용실 하셨으니까 이런 거 잘 아시죠? 우진 씨가 가리킨 곳에는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작은 핀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가위만 잡았지 정작 제 머리엔 핀 하나 꽂아본 적 없는 제 삶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 씨는 수줍어하는 저를 대신해 핀 하나를 골라 제 머리칼에 살짝 대보시더군요. 그분의 손가락 끝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웃 간의 호의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그어진 선, 연모라는 두 글자가 비로소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걷던 그 밤, 야시장의 불빛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이제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단언하며 쌓아 올렸던 높은 성벽이 우진 씨라는 사람의 따뜻한 눈빛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누군가를 다시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가슴 떨려 하는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소중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시장의 화려한 축제는 끝이 났지만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적만이 감도는 밤거리에서 우진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야시장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우진 씨와 나란히 걷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마치 뜨거운 난로를 품은 듯 훈훈했습니다. 402호와 302호, 계단 몇 개만 오르면 각자의 문 뒤로 사라져야 하는 이 짧은 거리 위에서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그림자 옆에 가지런히 놓인 우진 씨의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아, 내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구나.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미용실 문을 걸어 잠갔던 그날, 제 인생의 시계추는 영원히 멈춰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낡은 빌라 구석에서 바닷바람만 맞으며 그저 남은 생이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렸던 저였으니까요.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인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안부를 걱정한다는 건 제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라는 투박하고도 따뜻한 존재가 제 멈춰있던 태엽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감아주었습니다. 배달 사고로 잘못 찾아온 작은 택배 상자 하나, 비 오는 날 건네준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전등을 고쳐주며 건넨 담담한 위로, 그리고 시장톤 빗속에서 저를 기다려준 그 세심한 마음까지. 그 사소한 우연들이 층층이 쌓여 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녹여버린 것이죠. 우진 씨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건 한 번의 커다란 상실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장을 넘길 수 있는 여백 가득한 공책이라는 것을요. 20년 넘게 다른 이들의 머리칼을 만지며 그들의 인생을 다듬어주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예쁘게 빗어 넘길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진 씨, 저 사실 오랫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무섭지 않네요. 고마워요. 제 곁에 나타나 주셔서. 수줍게 건넨 제 고백에 우진 씨는 말없이 제 손을 가만히 맞잡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단단한 온기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 걱정 말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남겨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찾아올 우진 씨와의 소소한 일상들,
함께 마실 차 한 잔과 나눌 저녁 식사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황혼 문턱에서 다시 찾아온 이 떨림이 누군가에겐 낯설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이 작은 배려를 만나고 그 배려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 두 번째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저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겨울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햇살 한 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장 바닷가 세림 씨의 긴 이야기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네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제 인생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우연으로 삶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안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뭉클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